오늘은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저의 대답은요.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듣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잘 듣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듣는 걸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 상담자로서 잘 듣는다는 것은 내용을 잘 듣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요, 이러한 말의 내용조차도 잘 못 듣습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형태의 상담이 있는데요. 집단을 이루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집단 상담 장면에서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잘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단 상담에서 이 집단의 리더가 그 옆에 있는 B에게 묻습니다. 방금 A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B가 당황을 해요.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들은 거예요. 또는 그 옆에 있는 C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A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C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C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 식대로 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잘 못 듣는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방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제대로. 안 듣거나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A라고 전달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C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A 플러스로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이걸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그렇죠. 의외로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 서너 명과 수다를 떨 때 어떤 사람 얘기는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심지어 맞장구까지 추면서 그잖아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예전에 제가 그 카페에서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혼자서 거기서 이제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노트북으로 옆에 어느 부부가 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작업하는데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왜 저렇게 싸우나, 그리고 들어봤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데 너 지금 뭔 얘기하냐.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답답하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 못 알아듣는 것을 짚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은 왜 못 알아듣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서로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전혀 거기엔 관심 없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 얘기를 왜 못 알아듣느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상담 장면에서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내담자가 오면 이야기를 할 때 내담자가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는 약간 사고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 주변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저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초점이 안 맞고 이야기가 산으로 흐르게 되죠. 그럴 때는 상담자로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에 이야기를 멈추게 하고 정리하면서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듣는다는 것은 말의 습관, 패턴, 구조, 말의 논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몇 번만 들으면 어떤 사람의 말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 심리맨의 말의 습관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의 습관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특별히 불편하지만 않으면 또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하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고유의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야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요,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뭐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그 말의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의 습관을 빨리 파악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세 번째로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성격까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심리 상담자라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격 검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분 정도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태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우리가 귀로 듣는 말보다는 눈으로 듣는 말, 눈으로 읽어내는 말,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사실은 의사소통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관찰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보이는 뇌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잘 응시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자는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고 했을 때 귀를 열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온 존재를 내 존재와 공명시켜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받아들이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의 절반 이상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태로 경청을 한다면, 정말 내 온 존재로 그 내담자와 공명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웬만한 내담자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상담 장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내담자에게는 이 공간은, 여기서 공간은 이 상담실을 얘기하죠. 이 공간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벽하게 밀폐가 돼서 완전하게 방음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밖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을 닫고 나가실 때 여기에 있던 얘기들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도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줄 때가 있죠. 이곳은 종교도 없고 윤리나 도덕도 없고 가치관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다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다 얘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솔직해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 효과를 많이 보고 가는 내담자의 특징은 정말 솔직하게 다 털고 갔을 경우에 많이 효과를 보고 가죠. 어떤 내담자는 처음 방문했을 때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어를 많이 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만 하다 간 내담자가 있었어요. 뭐 여기 찌르고 저기 찔러도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모호한 거예요. 연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모호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모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보니까 첫 번째 회기를 일종의 그 간을 본 거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간을 본 거더라고요. 이 시쳇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회기에 왔을 때 그 내담자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하면서.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몇 회기 지나서 사실은요 이게 되게 많은데 그 내담자는 두 번째 왔을 때 사실은요 하면서 얘기한 게 사실은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연애상담의 그 상대가 동성입니다. 동성 연애자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예.
하지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아야겠죠. 어쨌든 그 내담자가 떠오르네요. 자신을 동성연애자라고 두 번째 얘기에서 오픈을 한 그 내담자. 오픈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상담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잘 들어준다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고 충고나 조언이나 설교 이런 것들을 멈추는 거죠. 보류하는 것이고요.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잘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그 감정 상태, 기분 상태, 정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잘 들어준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는 심리 상담자라면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